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보통은 복부랑 이렇게 팔뚝, 그 다음에 허벅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 상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복부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팔뚝 이렇게 하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허벅지인 것 같아요. 어디 부위가 가장 다이어트 하기가 힘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벅지인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떠세요? 그쵸. 허벅지가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순서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여긴 것 같고, 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고요. 상체는 말랐는데 네. 하체 비만인 사람들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구나. 예. 제 임상 경험상으로는 소음인들이 절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소양인들이 한 20, 30%, 그 다음에 태음인들이 한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 하나가 마른 체형인데 제가 봐도 허벅지가 조금 이렇게 부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얘기는 다른 데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빠지는데 자기는 여기를 원하는데 자꾸 상체 쪽이나 여기가 빠져 걱정이다. 고민을 많이 해서 체질 판별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소양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양인의 하체로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쪽 약에다가 다이어트 약을 가미하고 부종약을 썼더니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종은 아직 초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몸에 이렇게 불균형이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길 수 있는 걸 부종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오래돼서 지방이 쌓이거나 셀룰라이트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하체 비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 체질이 맞기 때문에 소음인 체질에는 아무래도 인삼이나 홍삼, 산삼 같은 게 좀 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 지방이 쌓인 곳에 그 산삼 성분이 든 산산 약침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녹이는 건 아닌데요. 간접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지방이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빠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침 그런 거를 좀 주입을 해서 치료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상체 비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그 팔뚝 쪽에 황련해독탕이라는 약 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체 열을 좀 꺼주는 처방인데 그 약 침을 갖고 주사를 좀 이렇게 넣어주면 상체 쪽에 열을 좀 식혀주면서 그 순환시키기 때문에 소양인한테는 황련해독 약침을 놓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그 허리 둘레살이라든가 뱃살이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이제 그 어혈을 푸는 개념으로 봐서 중성 어혈 약침이라는 걸 자입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특히 오래된 셀룰라이트 같은 그런 부위에서는 2배로 강하게 자입을 하면 더 빨리 이렇게 지방이 녹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어쨌건 이 모든 그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는 게 잘 나가게 해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저희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제가 혼자 살을 빼려고 3주간 저녁을 안 먹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또는 아니면 한 달 내내 운동을 했는데 왜 1kg도 안 빠지죠?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오시는 건데, 동의보감에 굉장히 그 매력적인, 제가 한의학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던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뭐냐면 통즉 불통, 불통 즉통. 그러니까 이게 잘 소통이 되면 고통이 없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건 통증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하면 사실은 삶의 인간관계도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약을 처방할 때의 가장 기본은 막힌 곳은 잘 흐르도록 해주고, 너무 과속으로 지나가는 곳은 속도를 조절해줘서 그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지, 뭐 무조건 다 이렇게 하고 무조건 한 방향으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지금 살이 안 빠지는지는 한의원 내원하시면 진맥을 보고서 이유를 저희가 이제 짚어드리죠.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으로 치면은 하수구, 배수구에 머리카락이랑 꽉 막혀 있는데 뭐 아무리 좋은 걸 부어도 청소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노폐물이랑 그런 것들을 먼저 잘 배독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좋은 것들을 넣어주면은 몸 맑아지고 체지방이 잘 탑니다. 예민한 분들은 한 번 맞고도 이렇게 몸의 변화를 느끼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 그리고 몇 달간은 하셔야지 눈에 띄는 효과를 체험할 수 있으시거든요.
다녀오고 검사하시면 제일 좋은데 음식을 드셨을 때 조금 편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어떤 거 드시면 좀 편하세요? 저는 네. 이제 거의 다 편한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닭고기는 잘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불편한 음식이 확실한 사람들은 네. 네. 이런 경우는 원장님 아무래도 네. 소양일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닭고기나 몸을 좀 뜨겁게 하는 음식이 안 맞으시면 네. 소음인을 배제하는 게 맞고요. 몸을 좀 차게 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늘한 음식을 드셨을 때 뭐 몸이 좀 편안해지면 소양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태음인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드시고요. 특별히 뭐 문제 없고 다 잘 드시고 네. 체구가 크다. 그럼 태음인의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죠. 소음인 체질은 소화기가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서 하체 쪽으로 순환장애가 쉽게 오거나 부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체 부종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신다던가 그다음에 다리를 꼰다던가 하는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평소에 일하시다가도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에 다리를 이렇게 올린다던가 아니면 점심시간 같은 데는 주변을 산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부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도 부종이 잘 안 빠지시면 그때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기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찬 음식이나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소화기를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체 비만이 오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속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신 게 뭐 인삼이나 홍삼, 부추, 대추, 양파 같은 걸 좀 자주 드시는 것도 하체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으로 가는 길과 다이어트로 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뻐지자고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